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유진투자증권 대방동 지점의 이정찬 PB입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바이오와 관련해서 들고 오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뇨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펩트론과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와 관련된 유한양행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 바이오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 헬스케어가 각광받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의 주가 또한 이 기사들에서 볼 수 있듯 수급들이 옮겨가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주가 인기를 왜 끌고 있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해외에서 시작된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인기도와 폐암 신약과 관련해서의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바이오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AI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루닛이나 뷰노도 결국엔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기를 끌어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도 최근 바이오와 관련하여 지원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오 업체들이 정말 많지만 최근에 눈에 띄는 종목들은 펩트론, 유한양행, 인벤티지랩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펩트론과 유한양행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이시는 펩트론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9월 12일 기준 시가총액 8,498억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는 최효일 외 특수관계인 7명이 9.4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3년 2분기 기준 7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45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진 않지만 주가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한양행입니다. 9월 12일 기준 6조 8억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는 유한재단 외 특수관계의 2명이 15.86%의 지분으로 자리해 있습니다. 매출액은 23년 2분기 기준 4,957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업의 개요에 대해 살펴봤으니 상세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우선 펩트론과 관련해서 당뇨 비만 치료제 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당뇨 비만은 현대인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당뇨, 비만 치료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당뇨 비만 치료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GLP-1이란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도록 돕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 GLP-1이 분비됩니다. GLP-1은 인슐린의 분비를 늘려주어 혈당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당뇨에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이 GLP-1의 작용시간을 길게 만드는 것을 중요시 여겼는데요. 작용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GLP-1을 변형시킨 유사체를 만들어냈고 현재는 이 GLP-1의 유사체를 기반으로 당뇨 치료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당뇨 치료제라고만 말하고 비만 치료제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죠. 바로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말씀드렸듯이 당뇨 치료제로 먼저 개발이 진행됐었는데 최근에 식욕 억제와 칼로리 소비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로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당뇨와 비만 치료제라고 복합적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시장에서 이 당뇨, 비만 치료제의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은 왼쪽에 당뇨 치료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와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오른쪽에 일라이 릴리인데요. 노보노디스크의 경우 위고비와 삭센다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 위고비로 약 13kg가량 감량했다는 소식에 인기를 끌고 있죠.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며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일주일에 1회 주사를 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용도 비싸고요. 그래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약의 효과를 오래 유지시키는 방안이나 경구용으로 복용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연구 중인데요. 여기서 바로 펩트론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주요 기술 중에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스마트 대포 기술은 약물을 체내에 투여한 후 제형으로부터 서서히 방출되게 하여 약물의 혈중 농도를 높게 유지하고 약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펩트론 고유의 기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약효 지속성 의약품은 환자의 복약 순응도 및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기에 이 기술이 앞서 설명드린 치료제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현재 당뇨 비만 치료제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펩트론은 이와 관련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7월 17일 발표한 펩트론의 IR 자료를 보시면 파이프라인 중에 당뇨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뇨 비만 치료제 A사와 왼쪽 위에 PT403의 상업적 개발을 위한 과정을 마쳤고요. B사와도 아래 PT404의 물질 이전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수출이 비밀 유지, 물질 이전 계약, 텀쉿 수령, 기술 이전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현재 이와 관련해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펩트론의 현재 가장 큰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당뇨 비만 치료제의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기술 이전을 하여 이 기술이 쓰인 치료제가 사용된다면 일정 부분의 수익은 펩트론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다음은 유한양행과 관련된 폐암치료제 산업을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폐암치료제 산업의 경우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하는데 폐암 가운데 80에서 85%가량은 비소세포 폐암에 해당하기에 해당 시장의 강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한 약품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얀센의 리브리반트,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내용이니까요. 렉나자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요. 이후 이걸 유한양행이 발전시켜서 얀센의 1조 6천억에 달하는 규모의 기술 수출을 하여 해외 판권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해외에서의 수익도 어느 정도 받지만요. 아무튼 현재 이 폐암 치료제에서 중요한 것은 약의 효과를 더 올리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제약사들이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PPT에서도 보실 수 있듯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유한양행 연합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타그리소와 함께 화학항암요법을 통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얀센은 리브리반트와 유한양행의 렉라자를 병용하는 요법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한양행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에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에 이슈뿐만 아니라 유한양행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 꾸준한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국에 가면 유한양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업의 안정성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렉나자를 통해 글로벌 임상 3상을 경험했다는 점도 앞으로의 다른 신약 개발에도 긍정적인 바람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강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펩트론의 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사이트 코리아의 뉴스를 살펴보면 키움증권 허혜민 연구원의 발언에 대해 나오게 되는데요. GLP-1의 모멘텀에 대해 현재 주가가 올랐음에도 충분히 업사이드 발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의 경우에도 비만 당뇨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IR 자료와 관련해서 물질 이전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도 펩트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한양행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얀센의 약품인 리브리반트와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얀센도 기대하고 있고 이게 잘 될 경우 유한양행의 렉나자도 글로벌 신약으로 도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가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폐암 치료제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마급이라고 마그네슘 영양제를 아시죠? 바로 이게 유한양행의 제품인데 유한양행이 현재 바이오 업체임에도 흑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에는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차트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봉인데요. 펩트론과 유한양행 모두 7월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펩트론은 9월 12일 기준 41,200원에 마무리되었고 유한양행은 9월 12일 기준 78,300원에 마무리되며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월봉의 경우는 펩트론이 더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시가총액이 차이나기도 하고 최근 당뇨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더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도 20년 이후 최고의 주가를 보이는 달인 지금인 만큼 앞으로 이 둘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